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의 첫 번째 주말이기도 하고요. 소비자의 날이에요. 소비자의 날. 이제는 좀 소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인식이 좀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억지로 좀 끼워 맞춰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1월 달 지나가면서 또 11월 마지막 날을 지나면서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을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반등으로 연결되니까 또 기분 좋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주말장이니까 또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시면 힘들 것 같고,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오는 것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이제 내마녀가 춤추는 그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기 때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상황 볼게요. 일단 상승 출발 다 했었어요. 나스닥은 좀 하락 출발했었는데 일단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 그런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지금 다우지수가 플러스 1.8%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른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로 보시면 되냐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자신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 또는 저가 매수의 유입,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내용만 구분해서 본다라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다우지수가 34,000포인트의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건 알고 계시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한 600포인트 정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인데, 일단 한 번 올랐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보통 여기가 이제 고점에서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이제 숨고르기 라든지 아니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애써 휴게소에 들어왔는데 그냥 화장실만 갔다가 가지는 않잖아요. 감자도 좀 사 먹어야 되고 오징어도 사 먹어야 되고, 이렇게 좀 들렸다가 좀 쉬었다가 차도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출발하시잖아요. 충분히 휴식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래로 들어왔다가 바로 움직이는 경우는 일단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서 물량을 충분히 뱉었다라고 생각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서 안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자, 다우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쉬었다 가더라도 국내 증시만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것 같긴 하죠. 네, 어쨌건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돼서 이번 주말장에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요, 사실 지표상에서 나타나는 시장 분위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나쁘게 했던 것은 역시 오미크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겠죠. 지금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오미크론의 변이 등장, 이것을 해가지고 또 차익 실현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내려간 이유는 사실 별거 없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익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진행을 시켜야 되겠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좋은데 왜 파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 또 새로운 변이 발해서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델타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우리 작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공포심을 주면서 난 이래서 팔아야 되겠어.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다 주가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또 코로나 저렇게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언론이 한번 이야기해주고 이게 심각하게 한번 달아주고 주가가 위에서 한번 떨어지게 되고 내가 팔게 됐을 때 전혀 꺼릴 게 없는 상황이죠.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쪽에서 팔아먹는 애들은 다 그렇게 뭔가 명분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래서 파는 거야. 좋긴 좋은데.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요. 좋은데 왜 파냐?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좋은데 왜 파냐?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시장을 완전히 팔아치우는 것이 아니라요. 단기적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분의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밑에서 또 다시 살 거예요. 즉 물량을 위쪽에서 팔아치우고 아래쪽에서 다시 확보하기 위한, 즉 지금은 100개를 팔지만 저 밑에선 120개를 사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9만원까지 탁 찔러 올려놨을 때 그 이후에부터 계속 매도를 치다가 이번에 쿵 떨어지고 나서 다시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위쪽에서 100개 팔았으면 밑에서는 한 120개, 130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수도 늘어나고 가격도 더 싸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은 항상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일어나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장의 조정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을 크게
좀 이렇게 획을 그어줄 수 있는, 시장을 접어버릴 수 있는, 접어버린다 좀 그렇긴 한데, 시장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이슈도 있죠. 뭐, 리먼 사태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작년 같은 경우 그 코로나처럼, 이렇게 어떤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네, 그런 식의 어떤 큰 게임 체인저,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그냥 이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슈가 뭐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차익 실현이고 저가 매수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정, 이 단기적인 조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단기적 상승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또는 뭐 오미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장세 계속 예상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 다음 주에는 해물로서 만기일도 있죠. 뭐 이번 달에 FOMC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연말 시즌이라는 부분, 요 모든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일이 만기일이지만 미국은 그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12월 중반까지는 계속 들락거리는 장세. 그다음에 미국이 팡 치고 넘어가 또 신고가 나와, 그런 재료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뭐 아직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하기에는 뭐 이제 막 계속 치고 올라가기만 할 거야,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시장에 대한 전망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목표치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BTS의 그 멤버들, 진, RM, J-Hope. 네, 죄송해요. 제가 이제 얘네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멤버 3명이서 이제 하이브의 주가를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뭐 48억 원대, 또 한 명은 뭐 18억 원대, 또 한 명은 32억 원대 이렇게 팔았다고 하네요. 그럼 누가 뭐 얼마나 많이 팔았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팔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보다도 이제 그냥 단지 이거죠. 하이브의 주식을 BTS가 팔았어? 사실 BTS는 하이브는 BT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의 주식을 BTS가 팔았어? 라는 거. 지금 이게 그 징계를 받았었죠. 그 하이브가 이제 상장하면서 BTS 멤버들에게 이제 사실 지금의 하이브를 있게 한 것은 BTS다 해가지고 나눠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스톡옵션 같은 부분인데 이걸 이제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BTS가 팔았다. BTS는 절대 하이브 안 팔 것 같은데 전 세계 아미 팬들도 하이브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BTS가 팔았다.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진 것이 BTS가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떨어진 거랑 BTS가 주식을 판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하이브에 어느 정도 입김이 작용하는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뭐 최대 주주라거나 또는 뭐 대표이사라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멤버잖아요. 그죠?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엔터테이너. 그러니까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가수가 회사의 주식을 팔았어. 나 이 회사가 싫어요.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냥 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뭐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주 판다고 해가지고 뭐 회사에서 내쫓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도덕적 문제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요. 최대 주주나 임원진이나 또는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 회사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하이브에 대한 주식을 BTS 멤버가 팔았다. 괜찮아요. 이거는 뭐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 괜찮은 거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이브의 주가가 최근에 내려간 이유는 뭐가 있느냐? 이 BTS의 국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아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죠. 모든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10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는 건데 자가격리가 되면은 이제 뭐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정을 하게 되는 거고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들은 장례식, 공무 끝.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격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BTS가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콘서트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들어오더라도 지금 11일 날 진행이 되는 202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뭐 이런 게 있대요. 네, 이런 거에 불참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티스트 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의 어떤 일정, 이 BTS 일정에 뭔가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좀 떨어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뭐 지금 하이브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네이버 합작해가지고 V 라이브라는 것을 이제 뭐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두나무와 합작을 하면서 또 NFT 관련한 이슈도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근데 하이브의 주가가 실제로 왜 내린 것 같습니까? 뭐 BTS의 일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BTS가 하이브 주식을 팔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제 NFT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좀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냥 많이 올라서예요.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올라서 BTS 멤버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켰거나 또는 뭐 돈이 필요해서 현금화 시켰을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냥 많이 올라서 판 거예요. 많이 떨어졌으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올랐어. 왜?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아직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내려갔어. 왜? 지금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큰 악재를 통해서 시장이 이렇게 완벽하게 꺾인다거나 완벽하게 오른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종목 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또는 많이 올라온 종목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냥 그런 차익 실현, 그냥 개별적인 그런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BTS 때문에 하이브가 떨어졌다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하이브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보실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에 대한 전망을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너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이 향후 주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여기다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면 안 될 것 같죠.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 그럴 때 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뭐 상황 좋대 BTS가 판 거 별거 아니래 얘기 나와서 주가가 반등 나온다고 바로 매수가 들어가시면 또 곤란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내년에는 비수기가 없답니다. 아이폰에서. 뭐 보통 이제 그 계절성이 좀 뚜렷하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는 비수기 없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라서 이제 대기 수요가 계속 늘어져 있다.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계속된다. 왜냐면 이제 사실 그냥 물량이 많아가지고 잘 팔리는 것도 좋긴 한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막 매진이 되면 아우 그냥 이거 더 사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게 그런 또 사람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품절시키는 그런 것도 있죠. 품귀 현상 이런 거 일부러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뭔가 작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고 또 소비에 대한 어떤 패턴들 지금 경기가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비를 한다. 핸드폰 같은 경우도 제법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훅 바꾸기는 좀 그런데 이제는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된다면 핸드폰 바꾸고 싶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딱 보시면요.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지금 거의 2년 정도 지났거든요. 핸드폰 한번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네.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휴대폰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기가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제공하는 LG노텍, 그 다음에 PCB, FPCB라고 하죠. 연성회로기판. 요쪽을 제공하는 BH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카메라 관련해서는 뭐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이는 게 많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LG노텍 주가가 요즘에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약간 변동성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흐름이 좋죠. BH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인데 너무 오르면 또 안 돼요.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포인트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에 올라가는 과정에 있으면 또 내려갔다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덥석 물게 되면 떨어지는 시점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 여기서 하나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UBS 뭐 이런 애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아마존의 주가를 상향 조정, 목표 가격을 상향했습니다.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 자회사죠. 알파벳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제 뭐 하나는 클라우드지만 지금 유통 관련한 아마존의 주가를 이제 더 상향 조정시켰다. 애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플도 지금 최근에 또 장중 신고가 나오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점점 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부품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대기 물량이 쌓여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물건이 적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요, 그거는 남아도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보시면, 아, 경기가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이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이 상태만 유지를 시킨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와의 어떤 괴리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시총 차이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한 10배 차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뭔가 삼성전자도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조금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